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새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연말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안팎에서 움직였었는데 1월 중순이 지난 지금 2800선까지 빠졌어요. 코스닥은 또 어떤가요? 지금은 90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카카오에 비중을 좀 많이 실어놨었는데 저뿐만 아니죠. 주변에서도 곡소리가 많이 납니다. 아는 분은 거의 집 한 채 날렸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시죠? 그래도 신문 열심히 보다 보니까 조금은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올해 들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잘 보면 요새 같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감이 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가지를 소개드려 볼게요. 가장 많이 산 것은 카카오고 1조 원이 넘게 사들였어요. 그 뒤에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등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수익률 한번 볼까요? 정말 형편이 없죠. 개인들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산 종목 10개 중에 오른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3% 정도 떨어지면서 가장 양호했고요. 크래프톤이랑 카카오뱅크는 각각 32%, 25%나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도 만만치 않죠? 18%나 하락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죽는 소리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1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LG화학, SK하이닉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등 금융주를 엄청 많이 사들였네요. 수익률도 나름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말이죠. LG화학이 10% 넘게 올랐고요. 올해 들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금융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어요.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성과를 한번 볼게요. 기관은 올해 들어 KT를 4,330억 원어치 가장 많이 사들였어요. 그 뒤로는 SK이노베이션, SNK 등이 있습니다. 놀라운 게 수익률인데요. 개인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수익률이 아주 양호하죠. 막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요새 같은 장에서 아주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올 들어서만 7% 가까이 빠졌으니까 말이죠. 가장 많이 산 종목 10개 중에 손해를 본 종목이 현대글로비스 한 개일 정도니까요. 올해 들어서는 기관이 투자를 가장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을 좀 내고 개인은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이유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대체로 성장주가 많습니다. 성장주는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종목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보다 앞으로 돈 훨씬 더 많이 벌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말해요. 카카오나 네이버, 카카오뱅크, LNF,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대체로 현재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참고로 성장주의 반대말은 가치주인데요. 미래의 성장성은 낮지만 현재 실적이 좋은 기업을 뜻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올해 들어서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지금이 기회니까 줍줍하자 이런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경험이 생겼잖아요. 성장주 좋은 것들로 잘 사두면 결국은 오르더라. 이런 믿음이 크죠. 지난 한 2년간은 실제로 그랬었고요. 문제는 이번에는 다시 오를 때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금리가 오르면 현재보다 미래의 실적이 주목받는 성장주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에 돈이 몰리기가 어려워요. 돈이 몰려야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 한마디로 이자가 오르면 먼저 빚을 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성장주보다는 더 안정적인 종목에 돈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보통 금리 인상은 성장주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점점 정상화한다는 거예요. 긴축 정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2년 가까이 돈이 많이 풀리고 주식시장에도 돈이 많이 몰리면서 일부 성장주들은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회다 하고 섣불리 물을 탄다거나 죽죽 기회라고 생각하신다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외국인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를 많이 담았어요. 금리가 인상되니까 은행들 돈 많이 벌겠구나 하고 산 거겠죠. 그러니까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겁니다. 결과는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기관은 뭘 많이 샀을까요? 정유, 화학, 조선,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를 많이 매수했는데요. 경기 민감주란 거시적인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을 뜻합니다. 기관은 경기 민감주를 많이 사들여서 이익을 받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미국의 조기 긴축, 금리 인상 등등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많아서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영상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언 드리는데요. 성장주라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나서 진짜 좋은 기업이고 언젠가 크게 성장할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셨다면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투자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투자 성과를 가르는 차이점은 분석력과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은 판세를 읽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의 움직임을 참고해서 투자 전략 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진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영상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북금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